황 대표님, 그러면 제가 유심히 봐둔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상가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 원이라는데, 저기 혹시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판단하는 꿀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십니까. 녹톡 황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사관학교 시즌 1 자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요. 상관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자리 어떻게 고르는지에 따라서 장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리를 구하는 건 정말 쉽지만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해주는 자리를 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저의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의 위치에 장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제가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전문 용어로 접근성, 그다음에 집객성,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지 여기가 가지 않는 길인지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예전에 엔젤리너스 카페가 정말 상권 분석 그 1, 2, 3, 4 접근성, 위치, 면적, 규모 이런 걸 완벽하게 보고 들어갔는데 1년 2개월 만에 망했어요.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 저희는 알았죠. 야, 저기다 해놓으면 도로변에 있어 잘 뛸지 모르겠지만 저기를 가려면 차를 저쪽 골목에다 대놓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잘 다니지 않는 길인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역시나 아니게 접근성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상권 분석에 나오는 책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아는 동네에 차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에 맞춰서 보통 가게자를 알아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 이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 맥시멈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진흥원 또는 1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한 4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한 9천에서 한 최대 맥시멈 1억까지 자본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층, 2층 아니면 고층, 지하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1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카페가 2층으로 들어가려면 대형 평수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알다시피 배달이나 포장 손님이 30% 정도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1층을 벗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매출을 일정하게 끌어올리기가 어렵고, 그 임대료를 평균화 맞추려면 지층이나 지상층 2층 3층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료나 권리금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1층을 선호합니다. 평수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전층이 이렇게 앞에 전면적 있잖아요. 이게 폭이 좁고 길쭉한 가게보다는 널찍한 가게가 낫습니다. 그 점포가 들어선 지 5, 6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위치에 그 가게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딱 고개를 돌렸을 때 이 가게가 있구나 인지할 정도면 그게 약 한 8m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폭을 유지하려면 매장 평수가 25에서 30평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적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폭이 좁고 길쭉한 가게보다는 연면적이 넓은 그런 점포를 선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가의 위치를 중요하게 따지기보다 상가가 예쁘게 생기면 선호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 지인분도 보니까 신축 건물 상가라고 무턱대고 들어갔는데 상가가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위치가 엉망이었던 거죠. 근데 보통 처음에 창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이쁜 건물에서 내가 인테리어를 해놓고 나만의 방법으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확률도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건물이 조금 후지더라도 그런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해 보다 보면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사람이 더 매출이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 있죠. 그쪽 매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기상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상가를 고르게 되면 시세를 조사하고 상가를 고르게 되면 또 하나 관련 팁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그 건물 내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 이 건물주가 재계약을 잘 안 해준다. 이 건물주가 장사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 이 건물주가 어떤 영향이 있다. 뭐 기타 등등 이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옆 가게에 파는 음식을 먹어 손님처럼 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장사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5년 이상 해야지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장사가 될 만할 때 건물주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내가 점포를 비워줘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꿀팁인데 그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그 건물에 신경을 안 쓸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장사만 잘하고 임대료만 잘 내면 관심이 없는 건물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주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면 더 좋아요. 그냥 100% 임대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상가의 건물주가 뭐 3층이나 4층에 거주한다. 이런 건물 들어가지 마세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1층 상가가 자기 집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뭐 계단이 어떻다, 고성이 어떻다, 담배 핀다, 굉장히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임대료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건물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건물이 층고가 높으면 좋죠. 건물 안에 화장실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수구 파이프 구경도 넓으면 좋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장사하면서 고쳐가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승합 문제도 있거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전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기존의 업장에 어떤 게 들어가 있었는지, 또는 이 건물이 굉장히 너무 노후가 돼서 전기 승합을 몇백만 원 주고 따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요 관계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황 대표님, 그러면 제가 유심히 봐둔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상가 임대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 원이라는데 저기 혹시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판단하는 꿀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3일 정도 매출로 임대료를 뽑으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예요. 3일 정도 장사해서 평균 매출이 임대료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솔직히 대박 가게입니다. 대박 가게예요. 물론 뒤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3일 안에 임대료를 뽑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임대료가 낮으면 3일 평균 매출이 무지하게 낮겠죠.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일 평균 매출을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경쟁업체에 내가 오픈을 했을 때 미래에 나와 싸울 경쟁업체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나랑 비슷한 컨셉의 카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말 개인점입니다. 평수도 비슷해요. 거기 매출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객단가도 분석하고 테이블 단가, 회전율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피크타임 3번만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하루 평균 매출이 한 4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4, 3, 12, 한 130에서 140 정도 선이면 이 정도 임대료는 적당하다. 아까 질문했던 200만 원 정도 매출이다. 2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온다면 얼마를 찍어야 되겠죠? 60에서 70만 원 일평균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를 못 구하나요?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뭐가 있나요? 배달이 있죠. 그 나머지 부족한 걸 배달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포의 주방 설비, 주방 시설이 배달을 할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고 적정 사이즈가 나온다면 적당한 점포라는 얘기죠. 이거 정말 관련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가를 정하시고, 그 상가를 정하게 되면 경쟁업체 조사도 해보시고,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조사해보시고, 상가의 모양이라든지 층고, 기타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계절과 기온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 이러면 평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상권, 위치를 정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꼼꼼히 잘 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